우선 저희 팀명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저희 팀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강도로 지니고 있을 불면증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누군가를 위해 저희 팀이 디자인한 불면증 해소 디지털 테라노스틱스 서비스와 함께라면 이제는 마음껏 자라라는 의미로 이제 팀명을 이제 자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팀원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자라도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시화라고 합니다. 제 MBTI는 ENTJ이고 좀 사기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제가 성격이 조금 많이 급한 편이어가지고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코스메틱 분야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수강한 이유는 저희 팀원들과 함께라면 조금 더 재밌게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지연님이 아마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님은 저와 같은 MBTI, ENTJ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고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매우 뛰어나신 팀원입니다. 다만 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라 좀 지나쳐도 돼야 할 것들을 못 지나칠 때가 있는 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패션 분야랑 뷰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하고 가치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싶으셔서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명성님도 오늘 좀 일정이 있으셔서 참가를 못해서 제가 마저 팀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님은 저희 팀의 유일한 공대생이세요. 화공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이시고 그리고 MBTI는 ENFJ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계획적인 성격 탓에 좀 계획이 틀어지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공대생답게 좀 IT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수강하신 이유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든 경험은 있으나 이 서비스 기획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배우고 싶어서 수강했다고 하십니다. 네, 그다음 저는 이번에 수업에 참가하게 돼서 제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NTJ형으로 명성님이랑 비슷하게 좀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처 능력이 조금 뛰어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 걱정하는 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 채연님도 혹시 네, 오늘 수업 참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채연님 같은 경우에는 MBTI는 ISFJ형이시고, 그리고 또 성격이 굉장히 밝으시고,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신 팀원이세요. 대신에 이제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거절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편이십니다.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과정을 학습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원들의 이노베이터 역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관심이 많은 백지연님은 협력자와 타워 수분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님은 여러 직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으시기에 허들러 역할을 맡고 있으시고 그리고 조직 문화에 관심이 많고 또 환경 조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원이기 때문에 무대 연출가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도력과 통솔력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수님 같은 경우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또 시야가 굉장히 넓은 팀원이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채연님은 공감 능력이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뛰어나고 또 타인의 의견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경험 구축가와 케어 기버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 혹시 코로나 분류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증가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2019년 약 63만 명에서 2020년에 66만 명으로 약 3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수면 유전자는 여러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고령일수록 불면증을 겪을 확률과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또 다양한 크기로 수면 장애를 겪어온 불면증 환자들을 위한 디지털 테라노스틱스 서비스를 최종 서비스 도메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서비스 경험 디자이너의 핵심 자질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또 어떻게 능력을 배양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핵심 자질은 공감 능력인데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불면증이 이제 심적으로든 그리고 유체적으로든 무언가 유저를 힘들게 할 때 발생하는 만큼 저희는 매주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불면증을 겪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유저군을 고려해 맞춤 서비스를 생각하는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매주 조원들끼리 리서치를 진행하고 또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로 서비스를 기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일상까지 확장해서 고객 여정을 좀 생각해보고 또 고객이 케어를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하며 시스템 사고 능력도 기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위주의 정성 조사를 통해 인사이트를 수집해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고 그리고 유저 테스트를 통해 이제 아하 모먼트를 확인하며 실험주의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 모두가 이노베이터 역할을 기준으로 각자가 리드할 업무를 결정하고 그리고 정성조사 시 2명씩 소그룹을 맺으며 협업 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이제자라조 팀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어 U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케어유 발표를 맡은 이남걸입니다.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립니다. 네, 저희는 케어유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정해놓은 서비스 도메인과 관련을 해서 저희 팀명을 정하게 되었고요. 저는 팀장을 맡은 이남걸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들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각자 맡은 이노베이터의 역할과 이유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팀장을 맡은 이남걸이라고 하고요. 원주 캠퍼스에서 패키징학을 전공을 하다가 지금 벤처학 전공을 하게 되면서 지금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에서 디렉터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PM으로 서비스 기획에 참여를 해서 출시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렉터의 역할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디렉터로서 팀원들을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디렉터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다음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팀원 저는 이름이 장재영이고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MBTI는 INTP 유형이고 제가 맡은 역할은 팀 내에서는 문화인류학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진정한 니즈가 무엇인지 잘 숙고를 해서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간에는 소수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이고요. 한 학기 동안 팀 내에서도 잘 융화해서 하고 팀 간에도 잘 공유하면서 한 학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경이고요. 경영학과 19학번입니다. 저는 팀에서 협력자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그동안 뭐 경진대회나 스타트업 창업을 진행하면서 서비스 설계 과정상에 다양한 역할을 많이 접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협력자로서 팀 내에 각 파트가 한 가지 서비스 목표 하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MBTI는 ENTJ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성격이 답답한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 의견 공유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되게 선호하는데 저희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스스로도 기회가 많이 되고요. 저희 팀은 아직 많은 걸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팀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지영입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 17학번이고요. MBTI는 ENF입니다. 제가 이 팀 내에서 맡은 역할은 스토리텔러인데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극한 F를 가진 사람으로서 남들한테 이제 공유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생각을 해서 스토리텔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과 19학번이고 연계 전공으로 인지과학 같이 공부하고 있는 심화진입니다. 저는 MBTI는 INFJ형인데 자주 바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노베이터 10가지 얼굴 중 맡은 역할은 경험 건축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신건강과 좀 관련된 도메인을 선택을 했는데 평소 정신병리 분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유저들한테 피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깊이 내재된 니즈를 좀 잘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경험 건축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팀원들 저희 소개에 마쳤고요. 일단 저희 케어유는 청장년의 멘탈 케어를 위한 기록형 모바일 서비스로 도메인을 정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풀어가겠다, 뭐 혹은 어떻게 타겟 고객층을 잡겠다라고 확실히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아이디에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들은 뭐 섭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 혹은 뭐 헬로스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일단은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서비스 디자이너의 핵심 자질과 어떻게 실천을 하고 배양을 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희 팀 우선 협업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로 이 협업을 위해서 저희는 여러 협업 툴을 사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각자의 의견과 자료를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타겟 고객층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가설을 수립을 하고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레퍼런스들, 서비스 레퍼런스를 많이 서치를 해서 다른 서비스들과 어떻게 창의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차별점을 가지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고 실험주의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 각각의 이제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파악을 하고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저희 고안해낸 서비스를 기획을 하는 데 필요한 이런 프로세스를 모두 도식화해서 좀 더 가시적이고 직관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케어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조 어떻게요? 자, 다음 라운드 한번 갈까요? 7조 어떻게요? 네, 바로 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그리고 발표하는 동안에 참 한 가지 공지사항은 배고프면은 뭐든지 먹어도 돼요. 네, 라면도 먹어도 돼요. 네, 난 라면 먹고 싶은데 회사에서 라면을 못 먹네. 그래서 천천히 먹어가면서 발표 들으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네, 시작하죠. 네, 7조 어떻게 발표를 맡은 조장 백승우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어떻게는 김재욱, 전석영, 백승우, 왕예비, 이준우 이렇게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 도메인을 설명하기 앞서 저희 팀원들과 그리고 저희 팀원들의 페르소나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거나이징 페르소나에 해당되는 조원들에 대한 설명인데 우선 팀장인 저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디렉터의 페르소나를 담당하기로 했고 디렉터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능력 있는 조원들을 모아서 팀장으로서 조율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이 저희 능력 있는 팀원들에게 잘 규합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디렉터를 맡아서 이번 프로젝트를 잘 이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석영 씨 발표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협력자를 맡은 전석영 발표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PP의 경우 ENFP지만 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고, 엔터테인먼트나 영화 관련 배급이나 투자 쪽 사업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불확실성으로 여겨지는 약간 예술 쪽 분야를 약간 확실성이 있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내 의견의 조율을 좀 자주 했던 편이라서 이러한 저희 이제 개성이 강한 저희 팀원들을 모아서 좀 더 나은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협력자를 선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경험 건축가 역할을 맡은 김재욱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 때 이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그 뉴스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그 맞춤형 제공 서비스 같은 데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그 조 활동에서 그 경험 건축가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이제 사람 내면의 감정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촉진시킴으로써 그 다른 뭔가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흥미로워 보여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조가 맡은 심리 관련 도메인에도 꼭 필요한 역할이라 생각하여 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왕예비 씨께서는 지금 개인 사정에 의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예비 씨는 지금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맡았고, 모임에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모션과 액션의 가치를 공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유학생인데 한국어에 대한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활발하게 팀 프로젝트를 참여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라고 합니다. 저는 팀 내에서 인류학자와 엑스페리멘터의 역할을 맡았고, 저는 새로운 몇 가지를 같이 한 가지로 접목시키고,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를 주장해서 실현시키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됐고요. 저는 ENFP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낯가림이 좀 많이 심한데, 현재는 호스피탈리티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페르소나 소개 마치고 이제 저희 도메인에 대한 설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조들에서는 도메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딥다운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많이 딥다운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지 그리고 대략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청장년층의 우울증 치료를 돕는 디지털 케어 서비스라는 이제 5개 중에 하나의 도메인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왜 이 주제를 선정했냐 하면은 저희 조원 중에 한 분이 친구가 실제로 우울증을 겪다가 그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는 사례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라는 그 통계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는 청소년의 우울증 치료 돕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으로 지금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구체화인데, 네, 저희는 이 서비스에서 이제 두 가지 큰 컨셉을 잡았습니다. 우선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전문가와의 진료, 케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케어원이 전문가에 대한 진료이고, 그다음에 케어2가 저희가 영감을 얻었던 부분이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치 알코올릭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데 각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치유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커뮤니티를 제공을 해주는 그 이제 비슷한 원인으로 앓는 이들에 대한 그 커뮤니티 제공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 큰 컨셉을 잡아봤고요. 이제 저희가 이러한 컨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5가지 액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 스스로를 좀 수련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플랫폼의 가장 주요한 2가지 역량은 저희는 공감 능력과 시스템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지 않은 5명의 인원이 우울증 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하고
또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는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량적인 느낌으로 시스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감 능력과 시스템 사고 능력이 메인 역량으로서 주요하게 발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공감 능력을 이제 배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이제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특정 우울증의 발생 원인에 대한 자료를 스크랩하고 이제 다른 팀원들에게 발표를 한다라는 게 있었고 이제 뭐 왕예비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제 아티클을 찾기가 어렵다면은 뭐 HBR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희와 같이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사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대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 및 행동 양식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정량화시키는 데이터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살피면서 요약을 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마이너한 역량들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음과 같은 방안들로 이제 배양을 할 생각입니다. 통합적 사고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전혀 없는 두 개의 분야의 시스템에 대한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맵을 형성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저희 스스로 정의를 해보고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원들 저희는 외부에서 협력을 받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조원들끼리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이용자 역할을 해보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본 경험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발달시키는 부분을 어떤 실험주의 하나로 가져가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협업은 사례를 분석한 후 초보적인 이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이 결론들을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그 조언을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 결론을 발달시키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능력들을 배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고 오각형 할까요? 네,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박형조의 발표를 맡은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 송정훈입니다. 팀 이름을 오각형으로 지는 원래 그냥 5조 이렇게 하려다가 다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것 같아서 저희도 각자 최고의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보자라는 의미로 오각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참 우리 다들 굉장히 피곤한데 이렇게 저녁 때 수업을 갖다 하게 돼서 미안해요. 우리 두용이는 하품이 되게 심한데 괜찮아요. 하품 제대로 해도 돼요. 네,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해도 되고 우리 뭘 먹던 뭐 하던 다 괜찮으니까 시각만 잘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각형 발표 진행을 할게요. 일단 목차는 팀원이랑 도메인 소개부터 하고 그다음에 5 핵심 자질과 실천 방안 하고 마지막으로 각각 팀원들이 이노베이터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 팀도 회의를 많이 하지 못한 점 미리 밑밥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팀원 소개는 저희 팀이 다들 일정이 있어서 저만 수업에 참여하게 돼서 제가 전원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학과의 차채은 님이신데 이분이 맡으신 역할은 타화 수분자와 경험 건축가로 그 뒷부분에 마지막에서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팀원 소개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과 맞는 드라마나 영화 캐릭터를 한 가지씩 선정해 오기로 해서 선정해 왔는데 차채은님께서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프로파일러 송하영과 가장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경영학과의 왕신유님인데 이분이 맡으신 역할은 실험자와 무대 연출가 역할을 맡으셨고 캐릭터로는 소년 심판의 판사 심은석 역할을 맡았는데 맡으신 이유는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할 말은 해야 직성이 스타일이셔서 이런 캐릭터와 자신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네, 다음은 심리학과의 임가윤 님이신데 이분이 맡으신 역할은 케어기버와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로는 영화 인턴의 CEO 줄스 턴과 가장 유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협력자와 문화인류학자인데 팀 내에서 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협력자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이 역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팀장인 경영학과의 이지원님께서는 팀장으로서 디렉터와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저희 도메인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회의를 한 번밖에 진행하지 못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각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다 공통 관심사인 청년 신체 악화와 정신 건강에서 출발점을 잡아보자 해서 거기서 출발했고 청년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과로를 측정하는 도구, 즉 신체 컨디션 체크 서비스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 건강에 문제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건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가장 유명한 불면증,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도 체크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가 좀 커지다가 결국 그냥 타겟층을 미리 구체화하지 말고 전 연령을 정신건강 진단 서비스를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5가지 핵심 자질과 실천 방안입니다. 처음에는 큰 방향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5가지 분야로 실천 방안을 세분화하여 모두 챙기는 게 무리가 있다 보니 공통으로 묶어 연결되는 부분은 묶어서 실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묶은 게 공감이랑 통합적 시스템은 저희가 팀원 단체방을 통해서 팀원들과 토의를 하면서 의견의 카테고리별 점수와 피드백을 수행하기로 했고 통합과 시스템 사고 능력은 디자인 설계도를 만들어 리스트별로 평가하고 비교하여 내용을 체계화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과 실험주의는 설문, 테스트, 면담 등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이렇게 순서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시스템 디자인을 해 나감에 따라 공감, 통합적 사고 능력, 시스템 사고 능력, 협업, 실험주의 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맡으신 역할의 이유인데 첫 번째로 이민님께서는 프로젝트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고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상하고 전달하여 팀의 사기를 높이고자 스토리텔러 역할을 맡았다고 해주셨고 님은 말과 이론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잠재된 본능의 영역을 서비스에 담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경험 건축가를 맡으셨고 왕신윤님께서는 다양한 현상들에 호기심이 많고 뭐든 도전해보는 걸 좋아해서 서비스 디자인 영역에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실험자 역할을 선택해 주셨고 그다음 저는 다양한 이야기 듣고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구성해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협력자 역할을 맡았고 팀장님께서는 팀을 하나로 만들고 서로 뭉쳐 협력하게 만들기 위해 디렉터와 허들러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에딕트.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에딕트 심 소개를 맡은 유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다른 조들은 대부분 팀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팀장이 아닙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수업을 듣게 되셔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한 6시 반에서 7시쯤 발표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7시 10분이 되었네요. 그래서 약간 발표 기다리시다가 한 분께서 나가 보시게 되는데 해당 팀원분은 제가 소개할 예정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다른 팀들 되게 디테일하게 잘 준비를 하셨던데, 저희는 사실 발표를 할 줄도 몰랐고, 그냥 단순한 팀 도메인 정도 소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은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발표 자료가 살짝은 원하시는 만큼 디테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참 마음에 드는 이 팀명을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어딕트라고 저희를 소개해 주셨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읽지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일단 어딕트도 좋고 에이플딕트도 다 좋은데 이제 우리 팀은 에딕트라고 읽기로 했습니다. 이 플러스처럼 생긴 애를 T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선정한 도메인인 중독이랑 이제 영어, 에릭트, 그리고 에이프를 받고자 하는 팀원들의 열망을 담아 만들어진 멋진 합성어입니다. 네, 다음 팀 소개할게요. 네, 우리 에틱트의 멋진 팀장님이십니다. 누가 봐도 팀장이라고 멋진 완장까지 차고 계시죠? 네, 경영 18학번 문서연님, 네, 감사하게 맡아주셨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틱트팀에서 조장을 맡게 된 경영학과 문서연이라고 합니다. 조장 외에는 디렉터랑 스토리텔러를 맡고 있고요. 간단하게 제 설명을 드리자면 제 MBTI는 ENTP랑 INFJ가 번갈아 나와서 개인적으로 MBTI계의 융합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BI는 모든 일을 후회 없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비스 디자인 수업에서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일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에요. 경영 20학번이고요.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가 제 인생의 모토랍니다. 네, 패션, 심리, 철학, IT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네, 경영 중에서는 OB와 OD, TM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트렌드 파악과 헬스, 필라테스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MBTI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ENTJ, ENFJ, ENFP 이렇게 세 가지가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영 16학번 이정훈 학우님이신데 이 PPT 예쁘게 단숨에 제작하신 능력자십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16학번 이정훈입니다. 낭만이 가득한 삶을 모토로 열심히 살고 있고요. 해보고 싶은 것을 다 도전해보고 사느라 아직 16학번인데 3학년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다른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폼생폼사를 유지하면서 콘텐츠들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팀원들과 함께 멋들어지게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멋진 우리 컴공과 16학번 정두용님이신데 정두용님께서 지금 안 계세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해보자라는 인상적인 모토를 가지고 계시고요. 벤처학을 부전공하고 계시고 IT 벤처 또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십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작하고 싶어 하시네요. 마지막은 경영 18학번 황채연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영학과 18학번 황채원입니다. 좌우명은 사실 급조한 거긴 한데 이제 Knowing Your Next Step이라고 정했고 MBTI가 INTP 유형이라서 저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실험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 유형이 이제 90%로서 이제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로 관찰하고 설계하는 문화 인류학자 역할 또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개가 넘어간 것 같은데.
혹시 한 슬라이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노베이터 역할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문서연님께서는 디렉터랑 스토리텔러를, 저는 경험 건축가랑 무대 연출가를, 이정우님께서는 타와 수분자랑 협력자를, 정도용님께서는 허들러랑 케어기버를, 황채원님께서는 실험자와 문화 인류학자를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러닝과 오르게나이징, 빌딩 페르소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는데 약간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팀원 전원이 서로 다른 이노베이터 역할을 모두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다음은 도메인인데요. 저희가 중독이라는 도메인을 선택하기까지 여러 주옥 같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등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아이디어가 존재했고 그 중에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먼저 실현 가능성이랑 시장성, 그 마지막 목업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그 제작 가능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합 중독 치료 플랫폼과 마약 중독자 관리, 그리고 독거노인 대상 실시간 건강 체크, 웨어러블 기기들을 중점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중독 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끝으로 디자이너 핵심 자질에 관해 계획한 임플리멘테이션 액션 스텝스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한 개만 골라야 되는 줄 알고 한 개 뭘 고르지 하다가 이제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약간 다 골라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도 헉스러워가지고 다 급조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이제 먼저 공감 능력이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은 팀 과제 준비 시 시장 조사를 광범위하게 다각화로 진행을 하고 서비스 구상 단계에서부터 각 팀원이 매주 한 명씩 총 5명이죠. 다양한 배경의 고객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통합적 사고 능력입니다. 매 회의 시 분석적 사고 담당자와 창의적 사고 담당자, 중재자를 두고 그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음으로써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 사고 능력입니다. 최종 프로젝트 완료까지의 단계 및 목표를 시계열화한 뒤 매 회의 시 달성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장단기적으로 재계획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실험주의입니다. 단순히 뜬구름 잡는 서비스 계획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최종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유사 서비스 및 MVP를 제작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협업입니다. 회의 준비 시 본인 전문 영역에 관해 팀원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 맡은 부분에 관해 명확히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 에틱트 소개에 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네, 열린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막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교들 연구 분야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게들 선택을 해와서 이거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 아닌가, 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교들끼리 경쟁하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좋은 도메인인 것 같고요. 지금 단체 팀 발표 이 에딕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큰 이슈여서 끝까지 잘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우리 이번 학기 수업 분위기가 참 좋다. 그래서 이 온라인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딴짓하기 쉽잖아요. 딴짓하기 쉽고 잠깐 딴 거 보고 싶고 뭐 이렇게 카카오톡 확인하고 싶고 뭐 이런 심지어는 뭐 유튜브 틀어놓고 나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수업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집중해서 몰입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런 활발한 이런 디스커션이 되는 것.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서 우리 토토밋이 제일 마지막 라운드에서 제일 커멘트가 많았고 또 굉장히 영양가 있는 코멘트를 해줘서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아마 제일 마지막 라운드 크레딧은 토토밋한테 보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주 활기찬 디스커션이 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비스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바뀌겠지만 사실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들의 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이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팀에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는 이게 진짜 내가 한 학기 동안 맡을 역할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내가 학기 말에 되면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스페셜 태스크를 줄 거예요. 그 스페셜 태스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지금 적어 놓은 것. 그 역할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행했냐에 대한 태스크를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본인들이 진짜 이게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역할인가를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거를 수정해서 우리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내가 이걸 한 학기 동안 한다면 난 타워스 분자는 절대로 안 할 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갖다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는 막 바뀔 수 있어요. 주제는 막 바뀔 수 있고 사실은 뭐 중간고사 기간 지나고 나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제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지금 5가지의 우리가 핵심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다 를 구체적인 숫자를 갖다가 들어서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운 팀도 있고 못 세운 팀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 끝나고 나서 본인들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를 수정을 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중독자를 만나서 30분씩 인터뷰를 따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 이건 공통 역량이기 때문에 그 역량을 키우는 고를 세팅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기 말이 되면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리퀘스트를 할 거예요. 뭐를 하냐면, 자, 우리 이 팀의 핵심 역량, 우리 서비스 디자인 팀의 핵심 역량 5가지를 한 학기 동안 어떤 노력을 해서 키웠는지 실제 증거를 갖다 다 정리를 갖다 해서 달라고. 그럴 거기 때문에 계획을 구체적인 숫자로 그렇게 해서 정하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강의를 시작도 못했다는 거가 제일 큰 문제이긴 해요. 자, 보이나요? 오케이. 자, 오늘 할 내용은 서비스 디자인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아웃라인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특히 2가지를 굉장히 우리가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그 2가지는 뭐냐면 이 총평이나 팀별 과제에 대한 내용들은 넘어가고, 첫 번째는 이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과 주요 개념이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서비스의 특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4가지의 특징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은 이런 점들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을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자료를 한번 참조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 첫 번째, intangibility, 2번째, heterogeneity, 3번째, inseparability, 4번째, perishability라고 하는 이 4가지의 특징들을 서비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은
요런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요 장표들로 쭉 정리를 갖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징에 맞는 서비스의 네 가지의 특징에 맞는 서비스 디자인의 네 가지 스페셜 포커스. 그게 여기에 있는 시간 흐름이라든지 두 번째는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터치 포인트라고 하는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이 장이 그 네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 놓은 장이에요. 이게 페이지 27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은 서비스의 네 가지 특성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은 요 네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과 종점이 존재하고 그 사이를 어떻게 여행하느냐.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한다는 걸 할 때는 여행 가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행이라고 하는 건 여행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펑션 오브 타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 시작점서부터 끝점까지의 여러분들의 여행 과정을 만드는 거다. 근데 그 여행 과정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그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즐기면서 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포커스다 해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런 서비스가 사용자하고 서비스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서비스의 스테이크홀더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그 각각의 서비스 홀더들이 어떤 시간에 따르는 저니를 할 건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이 불가분성과 관련된 특징은 스테이크홀더스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저니를 파악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서비스가 헤테로지니어티하다.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동일한 서비스도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비스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표준화시켜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든지 간에 최대한 균일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은 시스템적인 제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테로지니어티에 대한 서비스의 헤테로지니티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는 이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perishability, 소멸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들한테 남는 그 타임에 이 서비스하고 사용자가 만난 그 접점들이 서비스가 구체화됐던 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터치 포인트라고 하고, 그 터치 포인트를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무형의 없어져 버리는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비스의 특성과 주요 개념의 특성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대칭을 했었고, 워낙은 우리가 워크숍을 해서 실제로 한번 실습을 했어야 됐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여러분들이 서비스 디자인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피라미드에 보이는 것 같은 4개의 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이 4개의 층을 만들어낼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구체적인 포인트들이 아까 얘기했던 터치 포인트들이에요. 실제로 사용자가 서비스를 접했을 때 그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보여지거나 들려지거나 만져지는 그때의 경험. 그때의 경험을 우리가 터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가장 디테일하고 밑에 수준에 있는 구체적인 수준에 있는 아웃풋은 터치 포인트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터치 포인트들이 다 모여지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의 구조를 우리가 아키텍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익스피리언스 아키텍처 그러면은 익스피리언스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서비스 디자인의 두 번째 하위에 있는 게 우리가 시스템적인 서비스의 구조와 서비스의 기능을 만들어내서 그걸 시스템화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키텍처라고 하는 결과물이고 이제 그게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모델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 서비스를 갖다 만들었었을 때 그 서비스가 어떠한 비즈니스의 모습으로 실제 사용자들에게 전달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제공하는데 그거를 모델이라고 그러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포인트는 스트래티지 전략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을 어떤 경험이고 또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서비스를 전달할 거냐 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스트래티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4가지 컴포넌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이 끝나면 한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 새로 만든 서비스의 터치 포인트와 아키텍처와 모델과 스트래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학기 동안 지금 다 이제 진행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 이미 서비스를 만들어 본 사람도 있고 PM을 해본 사람도 있고 그렇게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갖다 했는데 이제 그런 실질적인 경험에 이런 방법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을 체득을 하면 훨씬 더 이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거는 그 서비스 디자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큰 그림을 갖고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그 프로세스와 그 스트래티지를 갖다가 익혔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얘네들을 갖다 다 했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낯익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서비스 디자인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확장과 수렴이 반복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요. 아마 이런 그림을 보거나 이런 거를 외부에서
간단한 렉처를 갖다가 듣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풀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 하고 이 간단히 듣는 거 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같은 경우에 교과서로 배우는 거하고 실제로 체험해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전거를 갖다가 타는 법을 갖다 교과서로 읽어도 실제로 자전거 한번 타보면 훨씬 더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해보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클래스에서 같이 나눠서 그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자기한테 체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 수업 한 학기 동안에 진행을 갖다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르는 서비스 디자인의 특성이 뭐다. 네 가지 특성 얘기를 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그럼 그런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아웃풋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아웃풋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네 가지 아웃풋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그게 이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인데, 이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라는 걸 갖다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갖다 하려고 했던 거. 그게 오늘 수업에서 하려고 했던 우리 세 가지 포인트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시간을 앞에서 팀 발표 전체를 하면서 많이 잡아먹어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우리 수업 교재하고 또 이 발표 자료들을 갖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그 수업 게시판에 질문을 갖다 올리면 그 올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하도록 하고요. 3주차 팀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나왔던 서비스의 특징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형성, 이질성, 불가분성, 소멸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특성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가시화 표준화, 사용자 접점 관리, 기억에 남는 경험 이런 걸 통해서 포커스를 네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하려는 서비스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 서비스, 우리 토토밋에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무형성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를 이렇게 포커스할 거고, 이질성이 이런 이질성이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그걸 갖다 커버하려고 그러고,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홀더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터치포인트로 어떻게 사람의 기억에 남게 만들겠다. 이 내용을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할 거지만 사전에 얘네들이 진짜 어떻게 표현이 될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서비스 디자인의 결과물로 터치포인트 모델 아키텍처 스트래티지가 우리의 결과물이다 그랬는데, 이 결과물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보낼 텐데, 그 한 학기를 보내기 전에 샘플로 내가 생각했었을 때 아마도 터치포인트는 이런 걸 것 같다. 우리 서비스의 모델은 아마도 이럴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서비스의 아키텍처는 아마도 이런 아키텍처일 거 하고, 우리는 이런 스트래티지를 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샘플로 하나씩만 들어보라. 이 두 가지 팀 과제의 목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도메인, 그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을 때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깊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깊으냐,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가 많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팀 과제는 한 주제당 파워포인트 한 장이면 돼요. 토탈로 2장이면. 토탈로 2장으로 해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지금 이렇게 쭉 서치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서비스 만들면 이 서비스의 무형성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시화해서 터치포인트로 보여줄지, 이러한 점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널 아웃풋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갖다가 이 장표를 만드는데 절대로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겟 도메인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해본 다음에 한 주제당 파워포인트 한 장으로 정리해서 총 2장의 파워포인트를 팀 과제로 제출하는 것. 그게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오늘처럼 모든 팀이 다 발표하는 그런 형식을 갖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으면 두세 팀 정도 이렇게 발표하는 팀을 선정하게 될 텐데, 그 발표하는 팀을 선정할 때에는 그 팀 과제에 얼마나 화려하냐, 이렇게 디자인이 잘 됐냐, 멋있냐, 이런 거는 우리가 카운트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카운트 안 할 거고, 우리가 카운트하는 거는 얼마나 생각을 오래 했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제를 했었을 때 다른 학우들한테 얼마만큼이나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 그걸로 우리가 그 발표조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인사이트를 갖다 같이 학우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다음 주에 볼게요.